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후회는 언제 찾아올까요? 싸우며 인연을 끊었을 때가 아니라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될 사람과 괜히 상처를 주고 끝내 마음의 짐을 떠안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소모시키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년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적과 싸우려 애쓰지 마라.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말은 단순히 싸움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손절할 때는 굳이 다투지 말고 그저 묵묵히 거리를 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언쟁은 결국 나를 더 약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불필요한 빌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 중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직장에서 늘 자신을 무시하는 동료와 여러 차례 다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달라지겠지 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동료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만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니체의 말을 떠올리듯 침묵으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쓰지 않고 그저 필요한 일만 처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싸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에너지는 더 소중한 곳에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니체가 남긴 인간관계의 냉철한 지혜입니다. 손절은 싸움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끝을 내야 할 때 괜히 목소리를 높이고 상처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태도는 그냥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의 상처도 작고 다른 관계로 나아갈 힘도 생깁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모든 사람과 끝까지 잘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다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마주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니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며 얻은 자유였음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꼭 맞서 싸우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억울하고 내 마음을 짓밟는 행동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따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상쾌한 승리가 아니라 허무와 피곤함일 때가 많습니다.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았고 말끝마다 은근히 비아냥을 섞었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갔지만 차곡차곡 쌓인 불만은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격한 언쟁 끝에 이제 너랑 끝이야 라는 말을 뱉었고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다투며 끝낸 인연은 계속 마음속에 불편한 그림자로 남았고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서로 외면하며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가 후회한 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둘 거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았어도 이미 답이 보이는 관계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침묵의 지혜를 그녀는 늦게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를 봅시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늘 무례하게 구는 상사 때문에 매일같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투지 않고 필요한 대화만 짧게 나누며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과 취미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의 무례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얻은 자유가 싸움보다 훨씬 값지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때는 반드시 말로써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굳이 말로 다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정리법이 됩니다. 말을 하면 상처가 남지만 침묵으로 물러서면 시간이 그 거리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끝까지 붙잡아야 할 관계와 조용히 떠나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 눈에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다툼 속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평소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굳이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연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하고 어떤 인연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인연은 굳이 싸우지 말고 그저 침묵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정리할 때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싸움은 결국 서로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말로써 다투면 상처가 깊어지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잔상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물러서면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내 마음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한 중년 부부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남편은 늘 술자리를 핑계 삼아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매번 따졌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반복될수록 부부 사이의 골은 깊어졌고 집안 분위기는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말로 다투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감정적인 언쟁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불편함을 느꼈고 조금씩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결국 거울이 되어 남편의 태도를 비추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뒷말을 하고 동료를 헐뜯는 상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참다가 결국 한번 크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사는 더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직장 생활이 더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 배웠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과 굳이 싸우는 것은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 뒤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일만 하고 더 이상 마음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며 그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침묵으로 떠난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때로는 싸우지 않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더 큰 힘을 주는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내가 굳이 다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말로 폭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 주변의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본성이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선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나를 소모시키지만 침묵은 나를 지켜줍니다. 결국 침묵은 자기 존중의 시작인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말로써 증명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증명한다. 이 말처럼 굳이 다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자기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나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물러서면 그 자체로도 이미 관계는 정리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니체가 말년에 남긴 인간관계의 명언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적 뿌리에는 인간 존재와 권력 의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며 삶을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으며 비난과 갈등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는 후자를 약자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하는 자는 타인을 끌어내려야만 살아남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굳이 다투는 것은 결국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상대가 원하는 판 위에서 싸우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니체가 강조한 침묵의 손절은 바로 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내가 괴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은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마라. 그는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니체는 이 통찰을 더 날카롭게 발전시켜 적절한 순간에 침묵으로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강자의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상대가 어떤 본성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약자와의 싸움은 결국 소모전일 뿐 승자가 없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상대는 스스로 본성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침묵은 오히려 상대의 본성을 더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켜야 할 순간을 아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조용히 거리를 둘 때 여러분의 삶은 불필요한 소모에서 벗어나고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침묵의 손절은 단순히 사람을 멀리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은 단계로 올리기 위한 실천이었습니다. 다투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수준에 갇히게 되지만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않는 능력,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입니다. 니체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지혜는 바로 이 자유를 위한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지치고 상처받는 순간은 상대와 끝없는 다툼을 이어갈 때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은 곧 불필요한 다툼으로 자신을 소모하기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며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의 손절은 두 가지 효과를 줍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평온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힘입니다. 한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뒷말을 일삼는 친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직접 맞서며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피폐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친구와 언쟁하지 않고 만남을 줄이며 침묵 속에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그 친구의 본성을 알게 되었고 결국 관계는 자연스레 정리되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침묵이 더 분명하게 관계를 끝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싸움에서 이겨야만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자는 증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다져나갑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다툼은 일시적 승리를 주는 듯하지만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침묵은 외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내 삶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시간이 드러내줍니다. 니체는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는 언젠가 스스로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좋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해로운 사람에게는 침묵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삶은 훨씬 단순하고 평온해집니다. 니체의 철학은 결국 자기 강화의 철학입니다. 불필요한 언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관계 속의 침묵 또한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지치고 힘든 이유는 혹시 불필요한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싸움을 멈추고 그저 침묵으로 물러선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침묵이 가진 힘을 인간관계 속에서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년에 강조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적과 싸우지 마라. 싸움은 그가 원하는 무대일 뿐이다.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상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결국 내 에너지는 소모되고 맙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무대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결국 상대를 혼자 남겨두는 강력한 대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설명하며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마라. 그는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말로써 계속 맞서면 나도 결국 상대의 수준에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수준을 초월하는 선택입니다. 그저 무심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논쟁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감정 소모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크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언쟁을 이어간 사람은 긴장이 계속되며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더 깊이 휘둘리게 됩니다. 결국 침묵은 나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이기도 한 셈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때로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말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문제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침묵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더 이상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자신의 본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침묵을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더 단순하고 가벼워지며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강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홀로 섬의 힘은 바로 침묵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다툼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강자의 품격이자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굳이 싸워야 할지, 그냥 침묵해야 할지 고민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니체의 말처럼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체가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를 따라 굳이 다투지 말고 침묵으로 손절하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인정이나 변명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과 삶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상대의 잘못을 끝까지 밝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체가 말했듯 그 싸움은 결국 상대의 무대일 뿐입니다. 내가 그 무대에 서는 순간 이미 상대의 규칙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은 지치고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는 스스로 드러나고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겨줍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태도가 옳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귀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불필요한 싸움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시간과 침묵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침묵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강한 자는 논쟁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걸어나갈 뿐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때로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인연,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 그렇다면 침묵 속에서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자유로워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니체가 죽기 전에 남긴 인간관계 명언, 사람을 손절할 때는 다투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투며 정리했던 인연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또는 침묵으로 떠난 인연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삶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침묵처럼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단단한 힘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